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내가 이 집에서 더 살다가는 겨우겨우 치료한 암 재발하겠다 싶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고 남편 밀치고 집에 와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정말 걱정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며 살고 있는 거 아시면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서 그냥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다투고 왔다고만 얘기했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 화해하고 다시 들어가서 잘 지내라고 합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포기 안 하시고 자꾸 시댁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저는 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자초지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크게 노하셔서 발칵 뒤집혔죠.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가겠다는 거 제가 간신히 말리며 제게 다 생각이 있다고 참으시라고 했습니다. 그간 시댁에서 저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일만 모질게 시켰다 보니 큰 집도 아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시댁의 치부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라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지인 아줌마와 일부러 차 사고를 내서 보험금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불륜을 하시며 몰래 통화하시던 거 저에게 들킨 적이 있지만 모른 척 해드렸고요. 남편은 앞서 말했다시피 흔한 불륜이죠. 집 앞에서. 이놈의 집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며 지내왔었지 이제 남이 되어 두세 걸음 뒤에서 바라보니 아주 콩가루 집안이었더라고요. 이 집안이 뭐가 좋다고 그동안 감싸고 노예처럼 일을 다 해왔었는지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안 개 털리게 하고 다 털어먹고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문득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랍더군요. 어디 드라마 속에서 보던 내용들까지 참고해가며 철저하게 복수국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요. 일단 제일 용서가 안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시모였습니다.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었을 때는 언제고 그 전화통화가 자꾸 잊혀지지가 않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애비나 아들이나 둘 다 불륜을 저에게 들켰으니 참 한심한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베란다 청소 중인 것도 모르시고 방 안에서 아주 살갑게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계시다가 들킨 거였거든요. 방 구조가 안방 창문과 베란다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일단은 증거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복수를 위해 저는 제 자신을 완벽히 지우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들어가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죠.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았고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틈만 나면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 좋은 어플을 소개해드린다며 혹하게 만들고 설치해드린다며 패턴을 알아냈고 남편 거야 옆에서 보다 보니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놈 자주 패턴을 바꾸더라고요. 아직도 뭔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둘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제가 무릎을 꿇고 빌고 그렇게 다시 들어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자기 세상 된 거 마냥 의시되며 예전처럼 부려먹는데 이 시모 어디까지 그렇게 살 수 있나 보자 하며 겉으로만 굽신굽신 거렸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데까지 정작 4개월이 걸렸습니다. 헌데 참 남자들 안 바뀐다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불륜 신나게 하고 계셨고요. 덤으로 남편놈도 불륜녀 정리를 정리 못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만나서 히덕거렸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부셔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요. 이제 모든 카톡 내용, 통화 기록 다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시모만 유독 폰을 놓고 다니지 않는 성격이셔서 한 번도 열어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오는 법. 틈이 날 때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방 안에서 전화하시는 시모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듣다가 드디어 또 자동차 보험 사기를 준비하시는 내용을 엿듣게 된 겁니다. 과거 경미하게 2번이나 헤쳐먹어서 이제는 안 하는가 싶더니 사람이 안 걸리면 욕심이 끝이 없다고 똥차 하나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또 공모를 하더라고요. 물론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그 얘기를 녹음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적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복수 준비.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전화통화로 말했던 그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초조했죠. 왜지? 설마 포기한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멀지 않아 시일 안에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증거라고 준비한 녹취 내용과 사고 날짜가 달라서 어떻게 이것을 신고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지만 되든 안 되든 일단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신고했는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 준다고 하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넣어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사가 들어오고 내가 보낸 녹취가 비록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는 다르지만 공모를 했던 내용과 사고방식이 일치하며 그때 전화 통화한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이 똑같다는 점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빡세게 조사를 당하고 결국 시모의 사기는 들통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형벌이 세다곤 하지만 워낙 해드시는 금액은 적어서 형벌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제 속이 다 엄청 시원한데요.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조사받고 들어온 시모의 뺨을 강하게 시아버지가 올려치십니다. 정신 차리라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시모의 머리를 시기에 주워박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뒤에서 킥킥대고 소리 다 들리게 웃었습니다. 시모가 열받아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노하시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명랑하게 말하고 집에서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 집구석 재산이라고는 받아갈래도 없고 저희 친정 그래도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도 솔직히 친정에서 집해줄 수도 있었지만 신랑 측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결혼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거부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불륜을 들킨 두 남자에게 각각 증거를 내밀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랬죠. 솔직히 불륜인 거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다. 내가 이제 그만큼 너에게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위자료 필요 없고 평생 비밀로 해줄 테니 조건이 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 뺨을 올려치시면은 그때는 머리를 아주 세게 3대 쥐어박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해라. 그것도 못하겠다면 난 너의 불륜 사실을 여기저기 다 알릴 거고 너의 사생활에 큰 오점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이혼 역시 너의 오점으로 인해 하는 것으로 되겠지. 개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지만 다 털어가 줄게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남편에게 몇 번 더 협박을 하니 정말 그거면 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냐며 말을 하더군요. 끝까지 정 떨어지는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불륜 끝까지 감추려고 자기 엄마 꿀밤을 시게 치겠다니요. 대신 마지막을 장식할 여웅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시아버지도 협박에 순응을 하셔서 뺨을 놀리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치란 얘기는 안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테니 그때 있는 힘껏 쳐라 한 거죠. 조금이라도 대충 하거나 망설이거나 약하게 치면은 그땐 다 폭로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만 겁니다. 저는 지금 이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버려진 3년의 세월이 아깝지만 본전 생각한다고 해서 개뿔 가진 것도 없는 집안 털어가려고 해봐야 얻는 게 있을까요? 내 시간만 버릴 것 같고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 응어리 날려버리려고요. 그 집안 확실히 망가뜨리고 나오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온 것이었지만 그대로 곱게 이혼만 하고 나오기에는 그 집안 무탈하게 잘 사는 거 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대로 곱게 이혼만 하고 나오기엔 그 집안을 확실히 망가뜨리고 나오고 싶어서 들어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라고 욕해도 할 수 없고 속 좁다고 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내가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아서 나오기는 섭섭하니까 없는 집안 약점을 잡은 걸로 보유헌금 자산 조금은 받아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분명 이번 일로 시모가 둘에게 몹시 화를 냈겠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마라. 감수해라. 시아버지 남편 둘 다 시모에게 내가 꾸민 일이라는 걸 발설하게 되어 시모가 날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불륜 증거를 주변에 다 폭로하고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못 오겠죠. 시모는 영문도 모르고 볼이 탱탱 부었고 머리엔 혹이 커다랗게 났을 테니 이걸로 됐습니다. 이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얼마나 액수를 해드셔서 어떤 형벌이 나올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흥미롭고 즐겁겠네요. 이번 기회에 벌금 낼 돈도 없으셔서 깜빵 구경이라도 하러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가오는 명절엔 그래도 며느리로 지낸 기간도 있으니 저도 정이 있고 도리가 있지 쌀한포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아침밥 많이 해드시라고요.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비록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혼녀인 저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남자친구 정도는 생겼거든요. 마음적으로도 정말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언제나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